구글이나 애플 같은 거대 기업들의 수수료 갑질을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부당한 수수료 부과 정책을 막는 보호장치가 세계 최초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의 의미부터 향후 앱마켓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대리점주 갑질과 과장 광고 논란에 대한 책임으로 오너일가의 사퇴와 함께 회사 매각을 결정했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사모펀드 한앤컴퍼니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매각 철회를 공식화한 배경은 무엇인지,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매각 전망은 어떠한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대우 경제학 박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앱마켓의 갑질을 규제하는 법안이 마련된 셈인데요.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된 배경, 그리고 통과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게임을 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네. 또는 영상을 본다든지 할 때 구글 폰을 이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구글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삼성 갤럭시 같은 거를 이용할 때 구글 플레이에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다운받은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수수료를 낼 때 그 수수료의 30%를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만든 구글에다가 납부해야 된다. 네. 이것이 인앱 결제라는 것이거든요. 애플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플 iOS 만든 애플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근데 그동안에 애플은 그 인앱 결제를 강력하게 해왔습니다만 구글은 그동안에 하지 않아 왔어요. 손님을 더 많이 끌기 위해서 네. 마치 무료인 것 양 해서 많이 공개를 해왔는데 드디어 10월 1일부터는 30%씩 결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한 상태거든요. 여기에 우리 국회가 그렇게 이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안드로이드 시스템에 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 이것은 갑질이다.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매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이른바 IT 대기업, 공룡 대기업의 이 권위가 무서워서, 그들의 공격이 무서워서 엄청난 갑질을 알면서도 또 그 갑질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면서도 감히 아무도 되어들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에서 한국 국회가 처음으로 이 구글과 애플 등 이런 IT 대기업 공룡들의 앱 결제 갑질을 막는 법을 사상 최초로 통과시켰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만든 생태계니까 여기서 뭐 장사를 하거나 뭐 돌아다닐 거면 통행세를 내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저 애플리케이션 앱 통행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갑질이 분명한 것 같은데 이번 입법으로 경감될 수수료의 규모는 한 어느 정도입니까, 박사님? 현재 인터넷진흥원 같은 데 조사에 따르면 수수료 자체만 뭐 3천억 내지 4천억이 줄어들 수 있다. 그리고 관련 산업의 연관 효과는 2조 5천억에서 3조까지 된다. 엄청난 규모예요. 지금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새로 한번 뭔가 해보려고 새로 혁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저 구글과 애플의 앱 통행세 이 30%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네. 남는 돈이 없는 것은 고사하고요. 그 비용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이 사용료를 높여야 되는데 그게 고객 부담이 되니까 고객들이 중소 이런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러한 인앱 규제 때문에 그동안에 수수료가 굉장히 비쌌던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것이 만약에 뜻대로 구글 갑질 방지법 또는 애플 갑질 방지법이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 스타트업 IT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어떤 큰 희망이 되고 또 우리 사용자들에게는 그 수수료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결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통과된 만큼 이 전 세계적인 규제 움직임을 조금 더 촉진할 가능성이 내비치는데 미국, 유럽 등에서도 추진 중인 그런 유사 규제의 참고 사례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이 현재 구글이나 애플 쪽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예, 구글과 애플은
뭐 별로 개의치 않는, 겁내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이런 구글 방지법 만들려면 만들어라. 우리는 얼마든지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한 모습인데요. 지금 막 나온 구글의 성명서를 보면 현재 이 한국 정부가 인앱 결제의 그 강제 결제, 그러니까 구글에만 그 결제하도록 하라는 이런 법, 그건 내 준수하겠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우리는 돈을 걷겠다. 왜냐하면 지금 구글이나 애플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이러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돈이 들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우수한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한국의 이번 국회에서 만든 구글 방지법이 결제를 반드시 자기들한테 하는 그 구글에 하기는 그것을 못하게 한 것이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는 돈을 받을 수 있다. 이를테면 처음에 등록을 할 때, 프로그램 심사할 때 돈을 지금 30% 이상 받을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하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우리의 법은 상징적인 의미, IT 공룡 대기업의 갑질을 막는 그런 데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우회로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많기 때문에 자칫하면 종이 호랑이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우리 경쟁 당국과 또 구글, IT 공룡이 벌일 이 법안 규제를 둘러싼 엄청난 이 두뇌 싸움, 또 법률 싸움이 상당히 주목된다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입법으로 국내 업체들, 뭐 콘텐츠 업체나 빅테크 업체들은 상당히 환영을 할 것 같은데 이들 기업의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장 10월 1일부터 30%씩 받기로 했거든요. 사실 중소기업이 새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처음 스타트업 할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입니까? 그래서 보통 IT에서는 데스밸리라고 해서 처음에 개발하고 2, 3년 내에는 자칫 잘못하면 이 죽음의 사막에 빠져 계곡. 죽는다. 예, 죽음의 계곡. 네. 자, 그런데 그 와중에 이런 거대 공룡기업들이 30% 수수료를 떼가니까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이 법안을 만든 이 제안 설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플이나 구글, 당신들이 바로 자동차 게라지에서 없는 돈에서 출발해서 오늘 혁신을 이뤘지 않았냐. 근데 당신들이 크고 나니까 당신들의 후배들, 그 스타트업들의 발전을 왜 막느냐. 당신들은 이제 재벌이 되었으면 기존의 그 전통 산업의 재벌보다도 훨씬 깨끗하게 혁신을 지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면에서 법안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지금 강력히 촉구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애플 같은 곳에서는 아예 이것을 한미 FTA 협정 위반 또는 또 WTO에 제소하는 이런 문제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법을 만든 나라는 한국밖에 없거든요. 미국도 이런 법을 만들려고 시도는 많이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느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고 지금 미국의 많은 지방의회에 일부 지금 하원 정도를 통과한 그런 법들이 있는데 한국의 이 법 통과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미국 언론들, 미국의 중소 IT 업체들은 상당히 지금 환호성을 울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업계의 하나의 새로운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제재의 효율성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것은 아직은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법안을 통해서 이 국내 앱마켓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를 조금 더 엿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남양유업 유제품과 관련해서 과장 광고 논란으로 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과를 하고 또 경영 정상화 목적으로 매각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이 철회를 한 배경 말씀해 주시죠. 네, 요즘 세간의 비즈니스계에서는 남양했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어요. 남양했다면 남양유업에 그동안에 이딴 갑질을 빗대서 소비자들 또는 대리점에게 횡포를 하는 것을 남양했다 이러게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계약을 하고도 계약을 잘 지키지 않는 거 이것을 또 남양했다는 이런 비아냥하는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남양유업이 오늘 공식적으로 매각은 결렬됐다. 우리가 한행컴퍼니라는 회사에 3,100억 원의 남양유업 주식을 다 넘기기로 했지만 그러나 팔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해제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원인 무효거든요. 그리고 해제 사유로서 매수인인 사겠다고 한 한행컴퍼니가 약속도 지키지 아니하고
부동산 경영 간섭을 하고 아직까지 팔리지도 않았는데 경영 간섭을 했다. 또 비밀 유지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한마디로 계약 위반을 했다. 우리는 네. 팔지 않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반대 이 매수인 입장에서는 지금 계약을 촉진하는 그런 소송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남양유업과 한행컴퍼니의 협상은 결렬이 됐고 법정에서 법원의 판정에 따라서 남양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런 수순으로 옮겨졌습니다. 예, 그 시장에서는 홍 회장이 이 한행컴퍼니에 요구한 선결 조건이 뭐였길래 지금 이렇게 결렬까지 갔느냐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오늘 남양의 이 홍원식 회장이 결렬하면서 이제 계약 해지를 통보했어요. 그런데 계약을 해지하려면 원래는 이 상대방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또는 계약 위반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계약 위반의 내용으로서 한행컴퍼니 쪽이 계약의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약서 상에 나와 있지 않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그럼 그것이 뭐냐 선결 조건이 그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 때문인지 이제 제3자들로서는 알 길은 없지만 추정컨대 아마도 홍원식 회장 입장에서는 서류상으로 남기기는 어려웠지만은 자기 아들이 2명이 있습니다. 홍진식 또 홍범식 2 아들인데 회사를 넘기더라도 2 아들에게 경영권을 좀 일정 기간 보장을 해달라든지 또는 가격을 좀 더 쳐달라는 얘기 또는 일정 조건이 되면 다시 사올 수 있는 그것을 바이백 계약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을 아마도 제안을 했는데 그것을 계약서에서는 남기지 않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계약서에서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호간에 계약한 사실만 입증이 되면 그것이 법원이 인정을 한다면 그것도 역시 유효한 계약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선결 조건이 뭐냐가 핵심이고 그것은 법정에 가야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매각은 무산이 됐고요. 곧바로 또 재매각을 추진한다고 언급한 바가 있는데 한행컴퍼니가 매각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매각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먼저 낸 쪽이 매수인인 한행코예요. 네. 그러니까 남양이 빨리 주식을 매각 인도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먼저 혹시 남양이 이 회사 주식을 다른 데다가 더 좋은 조건으로 팔아버릴 수 있으니까 한행코는 법원에다가 남양 주식을 제3자에게 팔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다는 것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 그 계약서상으로만 놓고 보면 현재 남양보다는 한행코 측의 주장이 훨씬 일리가 있다고 법원은 판단한 것으로 보여요. 바로 이 대목 때문에 남양이 서둘러서 계약을 해제 통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처분 신청이 되면 주식을 팔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홍원식 회장 입장에서는 해제를 하게 되고 그 해제의 원인이 매수인인 한행코에 있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이 주식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소송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법원이 어떻게 받아주느냐. 사실 이런 그 기업의 M&A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가게 되면요. 양쪽이 다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또 한엔코라는 사모펀드 여기도 참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허술한 일처리를 한 것 같은데요. 한엔코는 자기 돈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사모펀드로 수천억을 모아서 사는데 계약서를 분명하게 했었어야지 애매한 여지가 만약에 있다면 이 대목에 대해서 한행코의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인수합병 M&A사에 아주 희귀한 케이스지만 앞으로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는 어떤 법정 소송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진흙탕 싸움이 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제적 기업하면 남양유업이 생각날 정도로 이렇게 좀 아까 뭐 남양이 남양했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근데 이게 다 오너 리스크다 보니까 여기서 선량하게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빨리 정상화가 좀 돼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거든요. 이런 위기를 좀 어떻게 극복해야 그렇습니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도 남양유업의 남양 분유를 먹고 컸어요. 저도요. 예, 그 남양 분유에서 하는 그 우량화 경진대회 예. 거기 나가서 탈락을 했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 남양유업이 우유를 가지고 어린이들 건강에 기여한 바도 커요. 그래서 남양을 무조건 다 비판할 수는 없는데 오나 리스크가 좀 많이 있죠. 이를테면 풀가리스 같은 게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서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또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겠죠. 오나가 누가 되느냐.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의 M&A 문화가 좀 깨끗하게 또 법률적으로도 명쾌하게 진행이 됐었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대우의 경제 읽기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